자, 올해도 감정평가 실무 과목에서 73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로 득점을 해서 합격을 한 우리 서야일 감정평가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야일이라고 하고요. 저는 26살입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 관련 학과에 이제 재학 중이고, 저는 2020년 7월부터 이제 올해 7월까지 약 2년 정도 이제 수험 기간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취업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이제 대학교 아직 1년 남았나요? 네, 딱 1년 남았어요. 네, 1년 남고서 이제 합격을 하니까 이제 취업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일단은.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연수나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원래 본래는 이제 이번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 1월부터 이론 연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법인에 들어가셔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가 남아서 1년은 유예를 하고, 그러고 이제 내년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연수도 이제 내년으로 유예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네, 즐기면서 살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공부를 2020년도 7월부터 공부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을 2021년도 4월 달에 본 거네요? 네네네. 이때까지는 1차 공부만 하셨나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연도별로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제가 2020년 7월부터 1차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맨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수험 정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1차를 먼저 준비하는 게 되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 회계랑 관계법규가 너무 어려워 보여가지고 이제 1차만 해야겠다, 2차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또 막상 1차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1차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1차 모의고사 네. 같은 걸 보니까 네, 근데 또 계속 1차 공부만 하자니 한 3-4개월의 시간이 너무 좀 떠 있길래, 그러면 그 시간에 조금 2차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이제 2차 저희 실무 기본 강의를 듣고, 내가 거의 막 1.5배속 이렇게 해서 허리에 열심히 듣고 1000점 문제를 한 번 정도 풀어봤던 것 같아요.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1차만 준비를 한 거네, 쭉 처음에는? 네, 맨 처음 시작은 1차만 하다가 오히려 한 2020년 12월? 2021년 1월 그쯤부터 이제 어느 정도 됐겠다 싶어서 1차 시험 전까지 한 2-3개월 정도를 실무를 조금 해봤던 것 같아요. 좀 특이한 네,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방법입니다. 좀 미리 이렇게 좀 알아보고 공부하시지 뭐 이렇게. 네,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실무 수석도 1차 점수가 80점대 합격했는데 지금 여기 야일 씨도 지금 똑같이 80점 되네. 네네네. 약간 이제 1차로 과잉 투자한 사람들이 수석을 잘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그러면은 이제 21년도 4월 달에 1차 시험 보고 네네. 21년도 이제 7월 달에 이제 2차 시험 보기 전까지는 네네. 사실은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었겠습니다. 그죠? 네, 그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때 이제 실무 이론 법규를 모두 이제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사실 근데 실무는 이미 1차 시험을 보기 전에 기본 강의 한번 들었었던 상태지만, 그래서 약간 복습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실히 듣고 싶어서 다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기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초시는 그냥 실무 명가랑만 하자 이런 목표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대부분 실무에다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네네네. 그래서 명가락 했어요? 네, 저 그때 실무가 45점 나와서 명가를 했었습니다. 잘했네. 그러면 이제 실무는 어쨌든 좀 자신감이 생겼겠다. 명가락을 했으니까. 네,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명가락 하고 나니까 뭔가 왜냐면 그때 과락이 네네. 높았거든. 네네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실무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내가 실무에 발목 잡힐 일은 없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발목 잡힌 수준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뭐 하드캐리 했죠. 73점이면 다른 과목 다 이끌어가지고 합격을 한 거기 때문에 실무 과목에서는 뭐 두각을 좀 나타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 7월달에 2차 시험 보고 네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또 준비해서 2차 시험 본 거잖아요. 네네. 그 사이 기간에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평일에는 이제 단과 수업이 학원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단과 수업을 듣고, 그 전에는 이제 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단과 수업이랑 GS 스터디의 근로장학생으로 이제 수강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도 모든 강의를 다 오프라인으로 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강의를 오프라인을 듣기 위해서는 어차피 학원 와야 되니까 아침부터 학원에 와서 학원 자습실이나 학원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는데 보통 항상 오전에는 무조건 실무만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실무만 오전에는 실무만 하고 점심 먹고는 이론, 저녁 먹고는 법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네네. 실무 과목에 좀 비중을 높였다가 네네. 갈수록 이제 이론 법규를 높이는 과정으로 가잖아요. 똑같이 네네. 그렇게 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는 저는 나중에는 조금 실무 비중 낮추는 거를 남들보다 조금 빨리 낮췄던 것 같아요. 아 이론 법규 네네. 공부하려고? 네, 제가 이론을 너무 못했어가지고 원래부터 진짜 이론 이론은 법규만, 네. 지금 41점입니다. 깐딱하면은 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네. 실무 점수만 기준으로 보면 73점이나 점수를 받았는데 그 스터디 할 때도 점수가 잘 나왔었어요? 저는 스터디 때도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터디 점수하고 실제 시험 점수와의 연관성이 다른 친구들도 많이 봤잖아요. 네네네. 부동산학과라고 하니까 본인 말고도 주변에 친구들도 시험 많이 봤을 텐데 네네네. 그 스터디 점수와 실제 시험 간의 어떤 그런 그 점수 무전 절대적 점수가 아니고 네네네. 상대적 점수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연관성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저도 되게 그런 케이스고 이제 주변에 붙은 다른 이제 평가사님들을 보면은 또 다들 조금 GS 성적이 좀 그 등수 그런 등수 정도가 되게 조금 시험 때도 비슷하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하루 동안 공부는 어느 정도 공부하셨어요? 저는 이제 하루에 보통 이제 순공부 시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적으면 9시간, 많으면은 11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렇게 많은 양은 또 아니더라고요. 합격 수기를 보니까 더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는 딱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공부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한 오전 8시나 8시 반쯤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오전에 점심 먹기 전까지는 11시 반쯤까지는 항상 실무만 했는데 저는 이제 올해 한 3월쯤까지는 학원에서 이제 그 단과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을 와서 이제 그때는 학원에서 스터디를 했었어요. 개별 스터디를. 아, 네. 같이 근로장학생 하는 분들하고 했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스터디원들과 같이 하루에 100점에서 많으면은 막 150점까지 풀면서 서로 이제 복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 그리고 점심 먹고 네, 그러고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이론 공부를 항상 했는데 사실 저는 이론은 되게 물론 제가 이론 공부를 좀 말하기 좀 애매하겠지만 저는 이론이 되게 좀 다독이 많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서랑 심화서를 많이 읽었어요. 근데 또 항상 점심 먹은 직후에는 너무 졸리더라고요, 공부를 하기가. 졸리지. 그래서 저는 월화수목금 항상 빠지지 않고 점심 먹고 한 20분 정도 잤습니다. 저 약간 루틴이었어요. 누구나 공부에 대한 루틴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걸 안 자면 엄청 피곤해요. 안 자면은 저녁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론 공부를 끝내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법규 공부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항상. 아 그럼 오후에는 이론만 하고 네네. 저녁 먹고는 이제 네. 복귀만 하고. 네네네. 아 실무, 이론, 법규. 네. 계속 그렇게.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론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점수가 41점. 네. 투입한 거 대비 지금 효율성이 제일 떨어지네. 그럼 법규도 62점이거든요. 아, 네네. 법규하고 실무 잘했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론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가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오히려. 오늘 합격을 하면은 다 모든 일들이 이제 좋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실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실무를 그 이제 답안 작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무 수석이 되려면은 실무를 과연 어떻게 풀었길래 저렇게 수석 점수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1번 문제가 보상, 2번은 뭐 이제 뭐 사전 보정 간단한 계산, 3번 또 이제 3방식 유형의 문제, 4번은 권리금 이렇게 네 문제가 나왔는데 네네. 각 문항별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고 득점이 나왔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먼저 1번의 경우는 보상 문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상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그 법조문을 무조건 저는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법조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평소에 수업에 때 많이 들었던 이제 뭐 어떤 거를 검토해야 하고 어떤 거를 기재해야 하는지 그거를 약간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좀 머릿속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가서 그냥 항상 했던 대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법조문을 중심으로 많이 쓰고
어떤 멘트를 조금 그 정형화된 보상 멘트들 이런 거를 많이 써서 이렇게 1번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산은 간단했고 네네네. 좀 이제 이론적인 물음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네네네. 풀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1번, 4번, 3번, 2번 순으로 풀었는데 생각보다 배점 시간 조절을 살짝 잘못해서 2번을 푸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급한 마음에 풀었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정확히 어떻게 쓴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급하게 풀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서술을 할 때 그 많은 양을 쓰지 못하겠어서 되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쓰면서 그리고 어쨌든 계산은 간단했기 때문에 2번이 계산을 맞추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을 했던 게 그래도 이번 문제에서도 배점이 득점이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금 30점 만점에 몇 점 나왔죠? 제가 아마 23점인가 22.5점인가 잘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번 문제는 최고 득점자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5.5점이기 때문에 23점이 거의 뭐 최고 득점자고. 그 다음에 4번에 몇 점 나왔어요? 4번은 제가 6.5점? 아. 6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최고 득점이 7.5점인데 네네. 1점은 왜 깎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확실히 알 것 같은 게 제가 권리금에 의의를 안 썼습니다. 0.5점. 네, 또 사실- 그리고 그게 그럼 1점 아닐까요? 1점인가? 아니 근데 왜냐면 7점하고 7.5점 차이를 분석해 보니까 그 네네. 의의를 쓰고 안 쓰고 근데 근거법도 안 썼겠다 그러면. 아, 네네네네. 근거법도 안 썼던 것 그러면 같아요. 내가 보면 근거법에 0.5, 의의에 0.5.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뭐 임차권 평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풀었어요? 이건 이제 사실 이런 장기 임차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저희가 평소에 다루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3방식 문제고 그 사례 선정이나 이제 사례 선정 기준을 조금 더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사례에서 어떤 거는 왜 배제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서술을 풍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처음 보는 문제지만 어쨌든 3방식을 기반으로 나왔던 문제라서 그냥 일반적인 3방식을 푸는 느낌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 합격을 하고 네네.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2차 시험 보고 난 다음에 45점 받았잖아요. 그 네네. 다음부터 이제 학원 강의 여기 근로자학생이니까 학원 강의 다 들었겠구나. 네, 다 들었습니다. 뭐 실무 이런 법규 뭐 할 거 없이 다 들었겠네요. 네, 다 들었어요. 다 들은 결과 어떻습니까? 그 솔직히 말하면은 단과 수업에서 이제 저희 기본 강의 이제 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듣는 거는 당연히 하는 게 너무 좋긴 한데 그 외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조금 배속도 있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조금 이제 어쨌든 본인 공부 스케줄 조절에 있어서 듣는 건 너무 좋은데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들으려면은 이거를 조금 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활용하면 것도 좋겠다. 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론은 41점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좀 물어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올해는 이론이 꽈락률이 지금 70% 나왔기 때문에 꽈락을 넘겼다는 건 상위 30%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론 공부의 노하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으면서 내가 지금 웃음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저는 이론은 근데 그 의의 암기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의의 암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되게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만 하나의 책에다가 단거나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조금 포스트잇도 많이 붙이고 그 책 하나만 계속해서 하루에 정해놓고 읽었거든요. 읽을 양을 정해놓고서 하루에 꾸준히 계속 읽고 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외우는 방법은 네. 어떻게 배웠어요? 저 의의 암기는 이것도 잠깐 정도 스터디를 하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한 하루에 10개에서 20개만 외우자 해서 이제 외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달 정도 의의 암기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다 외워졌겠다 싶어서 그 뒤로는 이제 따로 암기 없이도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딱 예를 들어서 올해 1번 문제가 지식재산권이 나왔다. 네네. 그러면 지식재산권의 뭐 개념 이런 것들을 바로 딱 네네네. 나온 거예요? 네네네. 내 입장에서는 그냥 젊기 때문에 잘 외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전 그것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원래 암기를 되게 힘들어하고 별로 싫어해서 저는 그 두 문자를 되게 활용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복규는 어쨌든 지금 득점을 잘 했어요. 근데 여기 인터뷰한 걸 보면 네네. 초반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네네. 그 시험 막판에는 가장 재밌는 과목이 됐다고 했는데 네네. 뭐 중간에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수험 공부를 하기 전에는 아예 법 과목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또 1차 때 민법이랑 관계법을 하긴 했는데 워낙 좀 이제
이렇게 막 깊게 배우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행정법이나 민법은 또 다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는 원래 이해를 해야지 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기본 강의 할 때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암기를 잘 안 하고 그냥 최대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기본 강의 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초시 이후 한 어느 정도 암기가 조금 쌓이다 보니까 서브 암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오히려 암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내가 외워놨는데 이해도 되네 싶어서 되게 복교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도 내가 아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나요? 네. 그래도 얼추 나왔던 것 같아요. 외운 그대로 그대로 잘 기술한 겁니까? 네. 웬만하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완벽히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썼던 것 같아요. 법규 과목도 스터디 할 때도 뭐 성적이 나쁘지 않게 잘 나왔었나요? 네. 법규 과목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상위권이었던 것 같아요. 법규는. 네. 하여튼 실무 법규는 상위권이었고 점수도 상위권으로 잘 나왔네. 네. 그렇죠? 이어졌습니다. 그게 계속. 그러네요. 놀고 싶잖아요. 네. 공부하다 보면은 네네. 뭐 어떻게 공부할 때 어떻게 생활했어요? 저는 공부를 할 때 저는 일단 그 같은 수험생 친구들은 같은 학원에서 보고 같이 이렇게 하지만 그 밖에 친구들을 잘 안 만나긴 했어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죠? 네, 사실 잘 안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저는 좀 그런 놀고 싶은 마음을 좀 스트레스 해소를 한 게 제가 운동을 좀 원래 좋아했거든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랑은 다른 거 같아.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근데 또 원래는 이제 공부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할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가 공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가서 막 들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약간 좀 스트레스가 풀 해소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 안 돼요. 누구 입고 싶지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헬스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월수금을 딱 정해놓고 대신에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운동에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본업은 수험생이니까 딱 1시간만 아침에 새벽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운동 좋아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수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이 좋아져. 왜냐면은 계속 운동만 하거든. 수험 기간에 몸이 좋아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몸 좋아진 사람을 봤거든. 네네. 그래서 저거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다. 이거 운동도 많이 하면 또 피곤하니까 또 잠도 많이 자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맨날 운동만 하고 있어. 뭐 게임은 안 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게임을 딱히 안 하고 사실 제가 드라마 같은 것도 안 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내 스트레스는 운동이라도 해서 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도 안 하고 네네. 뭐 넷플릭스도 안 보고 네네네. 되게 건전한 청년이네요. 휴대폰은? 휴대폰은 그냥 멀쩡히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오히려 휴대폰으로 이제 저희 카페에서 모르는 걸 많이 찾아왔어서. 근데 이게 네네. 찾아보려고 열었는데 네네. 그것만 찾아본 게 아니잖아. 그쵸. 근데 어차피 전 아이패드로 공부했어가지고 응. 핸드폰에 치워봤자 아이패드가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거 그냥 아. 내가 조절을 잘 하자. 그래서 조절을 잘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절을 나름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아이패드가 앞에 있어도 네네. 공부만 한 거네? 네네네. 아이패드로 공부했습니다. 공부가 재밌었어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었는데 어. 그래도 뭔가 이거 꼭 지금 끝내야지 내가 오늘 그래도 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하니까 그래도 막 큰 슬럼프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크게는. 지금 이제 2차 준비를 2021년도 4월 달에 시험 합격을 하고 네네. 그리고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고 네네.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건데 그 전에는 실무 기본 강의 정도만 들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이후로 이제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0순환, 1순환, 2순환, 뭐 스터디 막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각 과목별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어쨌든 그 강의는 무조건 다 들었어야 했고 또 필요했으니까 들었고 그 다음에 항상 거의 근데 저는 항상 공부 패턴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계속해서 오전에는 무조건 실무를 푼다.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는 이론과 법규 공부를 한다. 이게 약간 정해져 있었는데 기본 강의도 네. 저녁에 있고 네네. 뭐 다 저녁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 들어와서 퀴즈도 풀고 네네. 뭐 단과도 와서 모의고사 보고 다 네네. 똑같이 그렇게 했던 거네. 네네네.
강의 듣고 나면 이제 사실 이제 실무라고 하는 과목이 네네.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막 해주는데 네네. 그걸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끔은 그 정리를 제대로 못 적었을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다시 인터넷 강의로 한번 다시 들으면서 복습 그 동영상이 부분만 있으니까. 그 부분만 다시 들어서 막 정리를 했고 처음에는 그 저희 두꺼운 기본서에다가 정리를 다 해놨었는데 이게 너무 크기도 하고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서브를 이렇게 하나 해서 거기다가 목차지 계속해서 같은 거? 목차지 같은 거에다가 더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스터디 때 나왔던 내용이랑 이제 내가 뭐 평가시 유의사항 같은 거 약간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논점이 나왔다,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 권리금이 나왔다. 네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준비를 네네네. 했던 거구나. 네네네. 그런 것들 그런 쓸 수 있는 걸 준비를 하는 것도 이렇게 앞머리잖아 이런 것들 목차를 딴 겁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간 거예요? 실무는 따로 두 문자는 잘 안 땄던 것 같아요. 아. 두 문자는 실무에도 두 문자는 그냥 법조문 이제 몇 조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몇 조에 뭐가 있는지를 외우기 위해서 그것만 두 문자를 따두고 그 외에는 두 문자는 실무에서는 활용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고 하면 이제 단과 수업이 거의 종료가 되고 이제 네네네. 스터디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데 네네. 스터디는 어떻게 활용했어요? 저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스터디 당일날 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또 한 달 정도 있으면 문제를 또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 그 문제가 기억이 난다고 해도 다시 푼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저희 단과 수업이랑 저희 스터디 때 나온 문제들을 한 두 번, 세 번씩은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미출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시간에 텀을 두고. 네, 시간에 텀을 두고 이렇게 뭐 단과 1순환, 2순환 풀고 스터디 1, 2, 3기 풀고 다시 돌아가고 중간에 기출도 한번 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풀면서 그러면 풀 때마다 뭐 이렇게 조금씩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한번 풀어본 문제는 다시 푼 거니까 그 잘 기억 안 나도 제가 틀렸던 부분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틀렸었는데 또 틀렸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진짜 더 이상 이건 내가 또 까먹으면 난 진짜 바보다 싶어서 그걸 더 하고 정말 오히려 한번 틀렸던 부분이 더 기억에 잘 남았어가지고 이거를 두세 번씩 푸니까 되게 잘 다져졌던 것 같아요. 스터디는 그렇게 활용을 하셨고 네네. 근데 스터디는 이제 내가 시험 본 거를 이제 시간을 두고 네네. 계속 연습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못 풀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고 네네. 그 시험 막판에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한 두세 달 전쯤 그쯤부터는 약간 이제 정말 하루 종일 이제 혼자서 공부하게 되니까 항상 패턴을 똑같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똑같이 가져가도 뭔가 조금 슬슬 약간 뭔가 좀 두렵고 약간 좀 이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조금 오히려 다시 좀 기본에 더 치중하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좀 서브도 좀 많이 보고 암기를 막 이렇게 네, 했거나 암기 사항도 좀 많이 하기는 하고 양통이 뭐 합치 이런 거 막 그죠? 네, 그쵸. 그런 것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 같은 경우도 뭔가 실무가 이제 되게 자신 있었다가 시험이 한 2주 남으니까 갑자기 잘 안 풀리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긴장이 돼서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내가 좀 복잡한 거 풀지 말고 그냥 삼방식 같은 거 많이 풀어봐야겠다 해서 그런 걸로 많이 다시 계속 되새김질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네. 계산기를 왼손으로 썼다고 돼 있네. 네네. 나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근데 네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맞아요. 저는 이거 되게 사소한 건데 저는 계산기 왼손으로 치는 게 은근히 좀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대신에 저는 시작할 때부터 저 왼손으로만 쳤어요. 힘들긴 한데 왜냐면 이게 시험지 이렇게 펴 있고 답안지가 이쪽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얘랑 이거랑 안 겹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상을 잘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 실무 과목에 대해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수험생들이 실무가 더 이상 이제 점수를 깎아먹는 과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실무 고득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기 응원. 바래요. 그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자신이 이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막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수험 운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수험 기간에 슬럼프 없이 완주하는 분한테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제 그 다음 수험생 분들도 큰 슬럼프 없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럼프가 없었어요? 크진 않았습니다. 크진 그래도 않고 조금씩은 있지. 약간 이 정도. 아유 뭐 공부를 뭐 잘했네.
그죠? 아닙니다. 저는 뭐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같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일단 지금 일단 당분간은 대학생활 즐기고 네네. 우리 실무 스텝으로서도 잘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 네. 이제 1년 동안은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감정평가사로서 이제 실제로 현업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활발한 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서해평가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